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희쌤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현대미술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왔는데요. 이 19세기 후기 인상주의의 흐름을 받아가지고 20세기 초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이루어지는 미술을 현대미술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조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 시기여가지고 양이 굉장히 방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흐름을 알기 쉽게 그 주요한 사조들을 중심으로 이 현대미술의 전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술은요, 1945년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눠집니다. 이 전기 미술은요,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후기 현대미술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미술의 중심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대미술 전기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1900년 초에서 1940년 이전까지의 전기 현대미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전기는 기존의 이론을 뒤집는 새로운 사상과 신념들이 예술에 적용되는 시기인데요. 표현 스타일에 따라서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추상미술은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용한 순수 조형을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 단순화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추상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상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초현실 양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꿈과 상상, 무의식 세계를 추구하면서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모색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현대미술 전기 중에서 추상미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상 양식에는 여러분들이 이전 시간에 살짝 배웠던 야수파, 표현주의, 입체주의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야수파는요, 극도로 복잡해진 문명 속에서 자유의지와 개인의 정서를 존중하는 사조였습니다. 물질 문명이 막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요. 이로 인해서 이성주의적인 삶을 거부하고 감정과 본능에 충실하자는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이 야수파인데요. 감정의 폭발을 표현하기 위해서 튜브를 짜내서 바로 찍어 바르는 그 색깔이 섞이지 않은 원색을 사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마티스와 블라멩크가 있는데요. 먼저 마티스를 보면요. 왼쪽은 댄스, 오른쪽은 붉은 식탁인데요. 색채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모든 사물이 평면적으로 나타나고 묘사도 최소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라멩크인데요. 밀밭 풍경이라는 이 작품을 보면 알겠지만 고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색채의 표현에 있어서 그 소용돌이 같은 무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수파의 이 운동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지만 이후 20세기를 지나면서도 여러 화가들한테 계속 조금씩 영향을 주는 화파로 남게 됩니다. 두 번째는 표현주의인데요. 이 표현주의는 실제 세계의 모습보다도 개인의 감수성을 굉장히 중시한 사조입니다. 이전 시간에 말했듯이 내면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역동적인 선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형태를 왜곡시키면서 표현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키르히너랑 칸딘스키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칸딘스키 작품을 살펴보면요. 이 작품은 베를린 거리 풍경이라는 대표작입니다. 날카로운 붓터치 그리고 신경질적인 형태 변형을 통해 가지고 현대 생활의 초조와 불안함을 표출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칸딘스키의 작품인데요. 왼쪽은 즉흥, 오른쪽은 레드 스팟이라는 작품입니다. 내면을 강조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물질 세계보다도 정신에 집중하면서 순수 추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표현주의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직물주의라는 사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품을 보면은요, 과장된 캐리커처, 세밀묘사, 그리고 퇴폐적인 사회의 모습을 가감없이 그려냈는데요. 현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매우 실용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개인의 감수성만을 중시하는 이런 표현주의와는 완전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입체주의입니다.
이 입체주의는 세잔이 했던 그 대상 구조 분석을 하는 거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흑인 조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근법을 무시하고 평면적인 화면을 보여주는 화파입니다. 이 세잔의 이 새로운 방식을 엄청나게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사조들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들어주세요. 입체파는 총 3시기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시기는 세자니즘 시기입니다. 이 세잔의 영향으로요, 대상을 엄청나게 단순화를 시키고요. 또 흑인 조각의 영향을 받아서 인물 표현을 그 흑인 조각에 있는 마스크를 좀 토대로 표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체파 그림 중에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은요, 이 작품은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인데 얼굴이나 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요. 특히 얼굴은요,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흑인 조각의 영향을 받아서 되게 닮은 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입체파의 세자니즘 영향으로 훗날 미국의 정밀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미국 정밀주의 작가들은요, 형태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았고요. 또 세자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단순화된 형태로 도시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사조입니다. 그래서 대표작을 한번 봐볼 텐데요. 지금 보는 대표작은 슐러라는 작가의 교회가 있는 엘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데이비스라는 작가의 럭키 스트라이크라는 작품인데요. 일반적인 단순화가 아니라 완전 극도로 추상화 시켜가지고 각진 직사각형으로 화면을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자니즘 시기에는 엄청나게 단순화된 형태, 그리고 흑인 조각의 영향, 이 두 가지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입체주의의 두 번째 시기는 분석적 큐비즘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물의 형태를 분석하고 수많은 파편으로 해체를 했었는데요. 대상을 아주 조각조각 해체를 했기 때문에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 조각이 많다 보니까 밝은 색상을 사용하면은 이 조각들에 비해 색이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이 조각조각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갈색, 녹색, 회색을 이용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색을 사용한 특징이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브라크가 있는데요. 이 브라크의 남자의 초상, 그리고 오른쪽에 파이프를 문 남자 작품을 한번 보면은요, 색상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있고 뭘 그렸는지 겨우겨우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대상이 완전히 해체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식은 후에 미래주의, 오르피즘, 러시아 구성주의, 그리고 신조형주의로 이어집니다. 정말 많은 것으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씩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래주의를 봐보면은요, 이 미래주의는 입체파의 형태 구성에다가 시간성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기계가 지닌 차가운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들을 연속적으로 한 화면 안에 담아놓은 사조입니다. 지금 작품을 보면은요, 왼쪽은 칼새들의 비행, 그 오른쪽은 푸른 옷을 입은 댄서예요. 작품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연속적인 운동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속도감 같은 것도 함께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영향을 준 것은 러시아 구성주의입니다. 이 러시아 구성주의는 회화보다 조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분석적 큐비즘의 형태 나눔법에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기하학적인 요소, 그리고 공업용 재료를 이용한 조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왼쪽 작품은 제3 인터내셔널 기념비 모형이라는 작품이고요. 오른쪽은 역부조라는 작품입니다. 공업 재료인 철근, 유리 등을 이용해서 기하학적으로 표현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오른쪽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래 조각 작품이라는 것은 받침대 위에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공중에 설치하여 새로운 조각을 제시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영향을 준 화파는 신조형주의입니다. 이 신조형주의는 입체주의에서 완전히 추상화돼가지고 좀 먼 미래에 나타나게 되는 사조인데요. 완전히 추상화되어가지고 수평 그리고 수직만을 이용하고요. 색깔은 삼원색, 빨, 노파 이 세 가지만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사조입니다. 그래서 대표작을 보면은 우리 너무 유명한 몬드리안의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형상을 표현하고 있고요. 차가운 기하학성과 색의 화려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표현한 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도심을요 되게 나쁘게 판단했다기보다 이 도시의 규칙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굉장히 즐겁게 받아들인 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입체주의의 세 번째 시기, 종합적 큐비즘 시기입니다. 이 종합적 큐비즘 시기는요, 현대 미술에서 오브제라는 것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고요. 이 덕에 그 앞으로의 미술에서도 회화에서 오브제가 사용되는 첫 번째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오브제라는 것은 물체를 말하는데요. 이 종합적 큐비즘은 회화 평면 안에다가 여러 가지 종이, 골판지, 잡지 이미지, 신문에 글자를 넣어가지고 대상의 구조를 만들어냈고요. 왼쪽에는 피카소의 기타라는 작품이고 오른쪽은 브라크의 바이올린과 파이프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들에 사용되는 기법을 우리는 파피에 꼴레라고 해요. 이 파피에는 종이고 꼴레는 풀로 붙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종합적 큐비즘은요, 평면 회화에 물체를 붙이는 파격적인 시도를 처음으로 하게 됐고요. 이후에 미술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리는 것만이 미술이 아니고 평면 위에도 물체를 붙여서 표현하거나 물체 자체만으로도 예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발전성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입체주의의 마지막 종합적 큐비즘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미술 전기의 초현실 양식과도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그 판서와 내용의 흐름을 보면서 이해하면은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EBS E클래스 공지사항에 이 판서 내용 이미지로 꼭 올려줄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